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저께 밤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무슨 일이 8월 24일 암호화폐 아침 뉴스고요. 먼저 첫 번째, 수백만 유저 결제 앱인 소피파이가 솔라나 페이를 추가로 USDC 결제를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결제 시스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주된 사용처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결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저는 사실 소피파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모릅니다. 저는 이건 몰라요. 그런데 뭐 수백만 유저를 가지고 있대요. 아무튼 요 결제 솔루션에서 솔라나 페이라 통합을 해가지고 솔라나로 USDC를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요거는 좋은 소식. 솔라나한테는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FBA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 2명 기소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코인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코인들을 사용해가지고 사기친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때,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때 미리 잘 조사해 보시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10개 중에 9개는 조만간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실 때 이 코인이 과연 앞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코인이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코인들을 찾아내는 기준점이 뭘까요? 네, 기준점은 일단 첫 번째, 그 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프로젝트에서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최근에 시행을 했는지, 또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자들은 누구인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단들이 현재 자신들의 자산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락업에 걸어놨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재단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는 그 코인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락이 풀리는 시점 같은 경우도 다 나와 있거든요. 백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업비트에서만 봐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들 유통 물량에 대한 계획서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이 코인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미국 판사 SBF, SBF는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CEO죠. 어저께 요 샘 뱅크먼이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기 여기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자 기본적인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샘 뱅크먼한테 48시간 전에만 통지만 한다면은 너희 법무팀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유두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짖으면은 들어주는 것 같긴 해. 뭐든지 간에. 다음. 페이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준비할 거. 아까 위에 소피파이는 모르지만은 페이팔은 압니다. 페이팔은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페이팔에 우리 신용카드 같은 거 등록시켜 놓으면은 거의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웹서핑 하면서 쇼핑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거래가 이걸로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페이팔에서 뭐를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호재예요, 여러분. 페이팔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래소에서 했잖아, 거래소. 그리고 업비트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엄, 빗썸, 해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데서 가입을 했는데 이거 그러면 가입하고 코인 사고 팔고 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트래블러 때문에 가입할 때 이것저것 넣어야 될 것도 많고 인증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무엇보다 또 뭘 해야 돼? 통장 개설을 해서 등록시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페이팔에서는 요걸 한번 해결한다. 그리고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에 정말로 많은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노출이 된다? 노출이 된다? 암호화폐가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검색하고 들어와서 앱을 깔고 가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페이팔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기존의 고객들이 손편하게 다 잠재적인 고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저변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페이팔이죠. 네, 리플 내년 2분기 언제든지 SEC와 싸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리플하고 SEC와의 소송이 걸렸던 거 약식 재판에서 일단은 리플이 이겼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뭐 재판들이 또 있나 봐요. 네, 내년에 이제 그 재판이 예상되어 있는데 참 판사가 내년에 이제 몇 월 며칠 뭐 이때 2분기쯤에 이제 재판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플 측에서는 일단 우리 그때는 뭐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리플 같은 경우 우리는 아무 때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나갈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비트 스탬프 미국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하고 있다. 비트 스탬프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근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종료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율이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 맞나? 네, 아무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별로 중요한 뉴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올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엔비디아에 든 대형 기술주들이 어저께 엔비디아가 상당히 큰 실적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오늘 지금 떡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살고 있다. 실제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엄청나게 주식시장에서 폭등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블라드 예, 또 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금리가 현재 5.5%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6%까지도 될 수 있다.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금융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국 금융권이 무너질 때 그냥 립이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융사들을 다 살렸죠. 은행들을 살렸죠. 그러면서 뭐로 해서 엄청나게 지원 자금도 풀었죠. 그러니까 지금 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냐면은 최근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미국에서. 돈을 다 풀어놨으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다시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도 주택, 자기 집 마련하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을 살 때 모기지로 사거든요. 그런데 모기지 역시도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뭐 저는 반등하고 하지 않은데 전문가들 23일부터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많이 반등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 잠시만요. 기사를 잘못 다른 거 올렸네. 음, 네. 비트코인 반등한 것은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고래들, 상어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에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현재 가격만 보면은 지금은 팔아야 된다. 이제 코인 시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인 시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투자하고 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 비트코인 고래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미들의 패닉셀을 이용해서 매집 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도 뉴스가 있었죠. 3개월 동안에 4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지갑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저는 혼조세라고 보는데요. 혼조세 중에서도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때 잠시 우리가 해가 뜨기 전이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 마지막 하락장, 마지막 조정장, 마지막 우리의 시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현재 코인 시장을 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3,580만 원. 어저께보다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 3,600만 원을 넘기진 못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하이파이가 좀 힘을 내고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크게 튀는 친구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 며칠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날씨도 많이 좀 선선해지고 있네요.
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제가 항상 말한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 현재 상승 65일차입니다. 제가 100일차가 됐을 때쯤에 시장이 상당히 호전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수익권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자신감이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35일밖에 안 남았네. 근데 35일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얼마든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수익을 보고 우리 모두가 환호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할게요.